안녕하세요. 아이엠 그라운드 억들마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12가지 인생의 법칙 1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법칙 1만 하더라도 10분이 넘는 영상을 찍어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법칙 2, 3, 4를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법칙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어였어요. 네. 외적인 자세가 제대로 올곧게 갖춰졌다는 것은 많은 마인드와 어떤 의식을 이미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법칙 2는 바로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라는 겁니다. 저도 자주 문구를 쓰고 또 제 나름의 어떤 신념 안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책에도 딱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라는 건데요. 아니,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 라고 하겠지만, 실상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도 많이 주지만 정작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자신을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죠.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고 역할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저도 우리 아이들 밥 열심히 챙기고 건강한 음식 열심히 챙기고 맛있는 거 열심히 챙겨도 정작 저는 주방에서 이렇게 남은 음식 먹거나 또는 아이들이 남겨놓거나 또는 요리할 때 이렇게 꼬다리 같은 것들 그런 거 막 챙겨 먹기도 한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제가 먹을 때 차려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좀 배려하고 나한테 좀 차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모여서 스스로 조금 더 존중하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네, 요즘 저도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긴급한 것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소중한 것을 먼저 했을 때 긴급한 것들이 많이 해결되더라 라는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제가 시도하는 게 요즘 미라클 모닝이고, 미라클 모닝 안에서는 빼곡히 중요한 것 먼저, 소중한 것 먼저 치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미라클 모닝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라클 모닝 시간에는 허투루 쓰는 시간은 전혀 없죠. 그리고 현재에 좀 걸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죠. 감사일기, 마인드를 다스리고 독서를 함으로써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지 또는 철학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저의 노력이고 또 매일매일의 고군분투인데 이 책에서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라고 하네요. 저도 그런 멋진 미래를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라클 모닝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목표와 방향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힘은 절대로 얕볼 수가 없다고 해요.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보살피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해 길을 걸어가세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서도 삶의 의미가 그렇게 힘든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니체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꼭 찾고 그 삶의 의미대로 살아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정한 나를 그 누구보다 기꺼이 도와주라는 내용의 책 내용이 바로 법칙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3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을 정말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저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100의 사람이 있다면 한 30%는 응원할 것 같아요. 억글마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넌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30%는 시기 질투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30%는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책에는 얘기합니다. 법칙 3.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즉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거죠. 정말 나의 어떤 최고치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레벨업 시켜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단절을 좀 하기도 해요. 많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 또는 이 시간 또는 이 모임은 나한테 별로 무의미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에너지가 꺾인다, 이 사람들은 나의 어떤 행복보다는 내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저는 좀 단절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도와줘야 될 시간에 에너지를 꺾이는 걸 저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주고 저를 기대해주고 그리고 저의 어떤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모임에는 열일제치고 저도 가는 편이고, 그런 속에서 저도 꿈을 먹고 칭찬을 먹고 잘하고 싶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이게 시너지이고 상생이죠. 저도 웬만하면 시너지를 내는 관계,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서로 긍정적인 관계, 이상적인 관계를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포기하는 모습, 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더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고 있고 누구한테도 어떤 허락을 받거나 또는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저와의 약속이지만 저는 그것을 디지털 세상에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 나름은 저 이거 지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약속한 것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저의 블로그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별 관심은 없겠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제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 스스로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실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건 저도 싫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임과 책임을 다해서 완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자, 법칙 4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세요. 저도 참 많이 이야기 드리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면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는 우월감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기지만 나보다 훨씬 훌륭하거나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의 축적이 있었을 거고 노력의 축적이 있었을 건데 단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 잡힌다거나 또는 위축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한다? 바로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를 하세요. 어제보다 한 발짝 앞서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도전하는 오늘, 어제보다 요만큼 더 성장하는 오늘, 거기에서 비교를 하면서 만족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 축적에 의해 또는 노력 축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보다 그냥 어제의 나와 비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사실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잘하시는 또는 아주 빨리 달리는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또 이성적으로 어제와 나와 비교하는 거죠.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을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어제의 당신보다 성장하셨나요? 어제의 당신보다 성숙해지셨나요? 어제의 당신보다 발전하셨나요? 네,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만족하고 성장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렇게 해서 법칙 4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